자, 이어서 여러분 교재 130페이지. 130페이지 펴주실까요? 130페이지 보면 이제 문장의 짜임새가 나옵니다. 자, 이제 문장의 짜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문장이 어떻게 짜여 있느냐. 그게 이제 문장의 짜임새는 두 가지가 있어요. 혼문장이라는 게 있고 견문장이라는 게 있죠. 혼문장이라는 것은 뭘 혼문장이라고 하냐. 순 우리말이죠. 단문이다 생각하면 돼. 단문. 그래서 주어 플러스 서술어. 이렇게 주어 플러스 서술어가 한 번 되는 문장을 혼문장이다. 주어 플러스 서술어가 몇 번 되는 것? 한 번 되는 것을 혼문장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견문장은 주어 플러스 서술어가 두 번 이상 되는 문장을 견문장이라고 하고, 이 견문장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아는 문장과 그다음에 이어진 문장. 자, 아는 문장은 말 그대로 문장 속에 또 다른 문장을 안고 있는 문장을 무슨 문장? 아는 문장.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문장 속에 또 다른 문장을 안고 있는 문장을 아는 문장. 이어진 문장은 그죠?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동등한 문장이 A라는 문장과 B라는 문장이 이렇게 동등하게 이어졌을 때를 대동적으로 이어진 문장. 문장과 문장이 나눌 수가 없어. 왜? 앞에 문장이 뒷 문장에 일정 성분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문장을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따라서 이렇게 대체적으로 이어진 문장에는 대동적으로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이 두 가지 다 합쳐서 견문장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문장에서 가장 잘 나오겠어? 다음 문장 중에서 문장의 짜임이 다른 것은 그렇다면 혼문장이냐 견문장이냐. 견문장이라면 아는 문장이냐 이어진 문장이냐. 이어진 문장이라면 대동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냐. 또 아는 문장이라면 어떠한 문장을 안고 있는 문장이냐.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이 아는 문장 속에 여기 있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일종의 문장 속에 그 문장의 일정 성분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성분절 또는 다른 말로 안긴 문장이라고 해요. 안긴 문장을 안고 있는 전체 문장을 무슨 문장? 아는 문장. 아는 문장 속에 안겨 있는 문장을 안긴 문장. 됐습니까?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 안긴 문장 유형에는 몇 가지가 있느냐? 안긴 문장 유형에는 그게 5가지가 있죠. 명부관 인서. 시작. 명부관 인서. 그래서 명사절을 안고 있다. 부사절을 안고 있다. 관형사절을 안고 있다. 인용절을 안고 있다. 서술절을 안고 있다. 따라서 앞자만 따서 얘기한다면 명부관 인서. 명사절, 부사절, 관형절, 인용절, 서술절이 있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있으면 되겠지. 자, 교재를 한번 볼까? 130페이지. 혼문장. 혼문장은 주어와 수로와 관계가 한 번만 이루어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가 드디어 얼굴에 미소를 띄었다 했죠? 이 문장에서 주어는 그가, 서술어는 띄었다. 주어 서술어 몇 번 있어? 한 번 있죠? 이런 문장을 혼문장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견문장입니다. 견문장은 아는 문장이 있고 뭐가 있다고 했지? 이어진 문장이 있다고 했지. 그 중에 이제 아는 문장. 아는 문장은 하나의 문장의 절의 형식, 절 동그라미, 절. 문장 속의 절의 형식으로서 문장의 성분이 될 때, 그래서 문장의 성분이 된다. 절의 형식으로서 문장의 성분이 된다 해서 성분절, 그래. 성분절이라고 하고, 그 성분절을 달리 문장 속에 안겨 있다 해서 무슨 문장? 안긴 문장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그 안긴 문장을 안고 있는 전체 문장을 뭐라고 한다? 아는 문장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됐어요. 자, 그렇다면 명사절은 어떻게 형성될까? 명사절은 간단합니다. 명사형 어미 음기 또는 관형사 어미 는의 의존명사 것이 결합된 형태라고 있는데 거기에 좀 지워줘요. 일단 바뀌었으니까 그걸 안 써놨네. 분명히 고친 것 같은데 들어있네.
그 뒤를 딱 아래 지워줘 버려요. 명사형함이 음과 기 있죠? 거기까지만 남기는 거 또는부터는 다 지워줘요. 관형사함이 는의 의존명사 것이 결합한 형태에 의해서 형성된다 이렇게 있잖아. 음기에 의하여 형성된다 했잖아. 음기에 의해서 어디까지 보면 지우죠? 관형사함이 는의 의존명사 것이 결합한 형태에 있지? 여기까지 지우면 되겠어. 내 말 좀 이해돼요? 관형사형함이 는의 의존명사 것이 결합한 형태에 있지? 여기까지 지우면 돼. 이제 새롭게 바뀌었어. 바뀌었는데 거기 반영이 안 되는데 내가 깜빡하고 그걸 안 주었네. 체크해놔야 되겠다. 현대 국어에서는 겉명사절에 대해서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밑에 있는 어떤 자 좀 해줘야 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써놓을까요? 안긴 문장, 이것은 우리 성분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안긴 문장 용어는 그게 첫 번째 명사절이다. 명사절은 용언의 어간에 명사형 어미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국어의 대표인 명사형 어미는 뭐가 있다? 미, 기. 이렇게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둬. 그래서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문장 내에서 주로 주어나 목적어 기능을 하게 되면 명사절로 취급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 한 예를 볼까요? 철수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으면 있습니까? 그죠? 거기까지 밑줄에 되어 있죠. 자, 주어 플러스 돼요? 철수가 합격했다 되지? 그러니까 주어 플러스 되면서 명사형 어미가 들어있지? 그래서 명사절 되는 거야. 그다음 또 하나 볼까? 우리는 날씨가 맑기에 산책을 했다 있습니까? 날씨가 맑기 해서 기 들어가 있지? 명사형 어미 기가 들어가 있고 날씨가 맑다 주어 플러스 되지? 그러면서 날씨가 맑기에 산책을 했다. 날씨가 어떻다? 날씨가 맑기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되기 때문에 이때는 부사어로 본다. 따라서 문장 내에서 부사어 기를 하면서 기로 끝나기 때문에 명사절로 취급한다. 위에 있는 깜빡 속죄하는 것 밑에 축구리 소질이 있다는 것 있지? 이제는 더 이상 것 명사절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이거는 둘 다 관형절을 안고 있는 문장이다. 나중에 배웁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두 개는 명사절로서 볼 수 없다는 걸 일단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편집 과정에서 그걸 빼지 못했네. 알겠어요? 이제 최근에 와서 이 것 명사절을 표준 국어 대전에서 없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학교 문법에도 적용돼서 것 명사절은 형성되지 않을 것이다. 보통 우리가 현대 국어에서 명사절을 취급하는 것보다 이렇게 용언의 어간에 뭐가 들어갔을 때 명사형어미 미음이 들어갔을 때 이거는 명사절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두라고 해. 이제 것은 없어졌어요. 참고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볼 수 있는 게 이제 관형절이 있어. 관형절도 마찬가지로 용언의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가 넣었다. 자, 용언의 어간에 관형사형이 대표인 것이 니은이 있다든가 리을이 있다든가 던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관형사형 어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들어있으면 무슨 절로 취급할 수 있다? 관형절로 취급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보면 그 밑에 봐봐. 이 책은 내가 읽은 책이다, 읽는 책이다, 읽던 책이다.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때 그 큰 서술어는 책이다는 것이 큰 서술어고요. 그다음에 작은 서술어가 바로 읽다죠. 읽다 형태, 내가 읽다, 주어 플러스 되죠. 따라서 주어 플러스 서술어 관계되면서 이것이 뒤에 책을 꾸미는 관형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 그래서 이름하여 관형절 그렇게 된다. 절은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만 절은 문장 내에서 특정 성분 기능하면서 두 개 이상의 어조를 이루어졌고 주어 플러스 서술어 관계가 되면 절이라고 했죠? 꼭 기억해 놓겠습니다. 자, 다만 이 관형절에는 두 가지가 있어. 이거 기억해 둬야 되는데 시험에 잘 나왔죠. 관계관형절. 관계관형절과 동격관형절을 구별하는 문제가 시험에 출제될 수 있습니다. 관계관형절은 뭘 관계관형절이라고 하느냐? 특정 성분이 생략된 채 형성된 관형절. 관계관형절은 관형절 내에 성분이 생략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특정 성분이 생략된 채 형성된 관형절을 관계관형절이라고 해요. 자, 특정 성분이 생략된 채 형성된 관형절 뭐라고 한다 시죠?
관형절. 자, 내가 좋아하는 순위는 마음이 착하다 있어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순위 어떤 순위? 내가 좋아하는 순위 있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순위를 꾸미게 되죠. 따라서 문장 내에서 관형을 역할하는데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을 따로 빼서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봐. 그러면 내가 좋아하다 되지. 근데 내가 좋아하다로서는 완전히 이거 좋아하다가 나를 설명할 수 있어 없어? 없지. 뭐가 필요해? 목적어가 필요하지. 내가 순위를 좋아한다. 목적 필요하지. 이렇게 특정 성분이 생략된 채 형성된 관형절. 무슨 관형절? 관계 관형절. 그럼 어떤 성분이 생략됐냐? 대체적으로 그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체언이 그 관형절의 특정 성분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내가 순위를 좋아한다. 그 순위가 마음이 착하다는 뜻이 되죠. 됐습니까? 이렇게 특정 성분이 생략된 채 형성된 관형절 뭐라고 한다? 같이 관계 관형절이다 한다. 그럼 철수가 그린 그림이 좋다 할 때는 뭐가 관형절이야? 철수가 그린이 관형절이지. 그럼 철수가 그렸어. 뭘 그렸지? 그림을. 그래서 목적어가 생략된 채 형성된 관형절이고요. 학교에 가는 철수를 보았니 했을 때 누가 학교에 가지? 철수가 학교에 가지. 따라서 주어가 생략된 채 형성된 관형절이 되죠. 이런 것들을 우리 특별히 관계 관형절이다 그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자, 동격 관형절이 있습니다. 동격 관형절은 관형절 내에 생략된 성분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동격 관형절은 관형절과 그 수식을 받는 체언이 내용상 일치한다. 관형절과 그 관형절의 수식을 받는 체언이 뭐한다? 내용상 일치한다. 예를 들어서 자, 거기 보면 내가 순이를 좋아하는 사실을 몰라니 있죠. 이때 앞에 내가 순이를 좋아하느니 사실 꾸미죠. 그러면 이 사실은 뭐죠? 이 사실은 내가 순이를 좋아한다는 거지. 그래. 따라서 그 관형절과 그 수식을 받는 체언이 내용상 뭐합니까? 일치하죠. 이럴 때를 특별히 뭐라고 얘기한다? 동격 관형절이다 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문장을 내가 순이를 좋아하는 사실을 몰랐니? 라고 할 때 그 앞에 내가 순이를 좋아한다 이것을 빼봐요. 사실을 몰랐니? 말 돼 안 돼? 너는 사실을 몰랐니? 말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문장이 하나의 완전한 문장이 되기 위해서는 앞에 내가 순이를 좋아한다는 이것이 들어가야 되지. 보충해 줘야 되지. 그래서 특별히 동격 관형절을 뭐라고 하냐? 문장을 보충해 주는 절이다 해서 보문절. 시작. 문장을 보충해 준다 해서 보문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시험 문제 어렵게 나와서 동격 관형절 찾으러 나올 때도 있지만 보문절이라는 말을 들어서 나올 때도 있으니까 출제자가 마음이 헷가닥 바뀌어가지고 알겠죠? 정신이 애성이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문절이라는 말로 나올 때도 있으니까 알아도 이 보문절은 대체적으로 학교 문법에서 자주 사용되지 않고 대체적으로 그 학문 있죠? 학문 문법 우리 같은 전공 교재 속에서는 나오는 용어들입니다. 원래 학교 문법에서는 동격 관형절을 주로 써. 그러나 혹시라도 자기 고리타분한 출제자가 시험에 냈을 때 보문절이라는 용어도 나올 수 있으니까 보문절은 뭘 말한다? 동격 관형절을 말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부사절에 대한 일단 이해됐습니까? 명사절을 하면 이게 명사절이다라는 사실을 뭘 통해서 이게 있는지 확인하면 돼. 미음기 다 같이 미음기. 관형절은 이게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 됐고 물론 이제 관형절로서는 시험 문제 덜어 나올 때 관계 관형절과 동격 관형절을 구분하는 유형의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통해서 풀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와 관련해서 얘기한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부사절에 대한 이야기. 부사절 문장 내에서 무슨 기능을 하냐면 부사 확인을 하죠. 부사 확인을 하면서 어떻게 형성될까? 형성 방법. 부사절의 어떤 형성 방법, 거기 두 가지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용언의 어간에 부사형 어미. 자, 용언의 어간에 뭘 넣어서 나왔지? 부사형 어미. 대표적인 부사형 어미는 뭐가 있느냐? 개, 도록, 듯이, 아서. 개, 도록, 듯이, 아서. 알겠죠? 이런 개, 도록, 듯이, 아서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파생부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파생부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파생부사는 없이가 있다든가
달리가 있다든가 없이 달리 같이 몰래 자 이렇게 해서 없이 달리 같이 몰래를 통해서 파생부사를 통해서 부사절 형성하기도 하고요. 또한 용언의 어간에 부사형 어미가 붙어서 부사절 형성하기도 한다. 아까 우리가 절을 얘기하면서 절은 반드시 뭘 포함하고 있어야 되지? 주어와 서술어 관계가 된다고 했지? 서술어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문장 내에서 서술어 기능을 하는 거죠. 없이 달리 같이도 파생부사, 부사로 파생됐지만 문장 내에서 서술어 기능을 할 수 있을 때 부사절로 취급할 수 있다. 하나에서 교재 예를 보니까 다음과 같은 게 있죠. 그들은 우리가 입는 것과 똑같이 입고 있다 할 때 여기에 부사절에 해당되는 것을 밑줄해봐요. 여기서 부사절에 해당되는 밑줄자 우리가 입는 것과 똑같이 있지? 그것까지 밑줄자 그게 부사절이죠. 자, 우리가 입는 것과 똑같다. 주어 플러스 서술 될 수 있죠? 그러면서 문장 내에서 어떻게 입고 있어? 우리가 입는 것과 똑같이. 어떻게로 이해되면 부사라고 했죠? 따라서 뒤에 이 밑줄 친 부분이 입고 있다를 꾸미게 되죠. 부사절. 그는 아는 것도 없이 잘난 척한다 할 때 여기서 부사절에 해당되는 부분 밑줄자 그럴까? 아는 것도 없이. 그렇죠? 아는 것도 없다. 주어 플러스 서술로 관계되죠. 세상은 내 생각과 달리. 여기도 역시 부사절 밑줄자 내 생각과는 달리. 나도 몰래 그 집 앞에 가게 되었다 할 때 나도 몰래 밑줄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도 몰래 밑줄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 이해를 갖고 있으면 되겠어요. 나도 모르다. 되죠? 자 그래서 결국 주어 플러스 서술로 관계될 때 우리는 절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문장 내에서 이렇게 주어 플러스 서술로 관계되는 것이 문장 내 특정 성분 기능할 때 절인데 주로 용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절, 이것을 부사절이라고 한다. 부사절 형성 방법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용언의 어간에 개, 도록듯이 아서라는 부사형 어미를 통해서 부사절 형성하기도 하고 대체적으로 용언으로부터 파생된 부사로 파생된 없이, 달리, 같이, 몰래가 무엇을 형성하기도 한다? 부사절을 형성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그 밑에 개, 도록듯이를 통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그는 꽃이 그곳은 꽃이 아름답게 피었다 했지? 여기에 부사절에 해당되는 분의 밑줄자 꽃이 아름답게 있죠? 어떻게 피었어? 꽃이 아름답게 됩니까? 이것이 바로 부사절이다 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우리 국어에서 부사절의 형성 방법은 두 가지다. 개, 도록듯이 아서라는 부사형 어미를 통해서 부사절이 형성되기도 하고요. 없이, 달리, 같이, 몰래를 통해서 부사절이 형성되기도 한다는 거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얘기됐고요. 그다음에 서술절입니다. 문장 내에서 주로 무슨 기능을 한다? 서술절은 서술어 기능을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면 131페이지를 가봐. 할아버지께서 인정이 많으시다 했죠? 이 문장에서 서술어에 해당되는 부분의 밑줄자 서술어에 해당되는 부분의 밑줄자 뭐가 있어요? 할아버지를 갖다 설명해 주는 말이 뭐야? 인정이 많으시다죠? 인정이 많으시다가 서술어야, 서술어. 이 서술어가 또다시 뭐야? 많다. 뭐가 많다? 인정이 많다. 또다시 주어 플러스 서술 돼야 안 돼요? 되죠? 이럴 때를 특별히 서술절이다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대체로 보면 할아버지는 인정이 많으시다 했잖아. 할아버지는 인정이 많으시다. 자, 이때가 주어가 할아버지가 되는 거고 인정이 많으시다가 이게 이 주어부 서술부. 서술부는 많다. 뭐가 많다? 인정이 많다. 또다시 주어 플러스 서술 돼야 안 돼요? 되지? 이렇게 서술부가 주어 플러스 서술 관계 될 때 이때를 특별히 서술절이라고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배웠던 명사절, 관형사절, 부사절은 문법 표지가 있지. 그런데 명사절은 명사형 어미를 통해서, 관형절은 관형형 어미를 통해서, 부사절은 부사형 어미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그런데 서술절은 서술형 어미가 없죠. 그거는 문법 표지가 없죠. 그래서 시험 문제 가운데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 특정 문법 표지 없이 형성되는 절을 찾아라. 그럼 뭘 찾아? 서술절 찾는 문제. 알겠지? 특정 문법적인 어떤 요소가 없습니다. 서술절은 단지 그냥 서술부가 주어 플러스 서술어 관계가 되면 서술절로 취급해. 그래서 특정 문법 표지가 있다 없다? 없다. 특정 어미를 활용한다든가 뭐 조사를 활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문법 형태소인 조사나 어미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절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시험 문제 가운데 문법 표지 없이, 특정 문법 표지 없이 형성되는 절은 뭐냐 합니다. 뭔 절? 서술절 찾는 문제다.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생각해 두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할아버지께서는 인정이 뭐하다 시작? 많으시다. 할아버지는 인정이 많으시다 할 때 인정이 많으시다가 서술절이 되는 거예요. 특정 문법 표지 있다 없다? 없다. 단지 서술부가 주어 플러스 서술어 관계가 될 때만 서술절을 취급한다. 나는 코스모스 좋다. 여기서 서술절은 어떻게 돼요? 코스모스가 좋다. 밑줄자. 철수가 키가 크다 할 때는 뭐예요? 시작. 키가 크다가 바로 서술절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용절 가도 되겠습니까? 인용절. 인용절은 화자의 생각, 판단 또는 남의 말을 인용한 문장이나 의성어, 의태를 인용해 부사적 조사 있죠? 인용. 그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앞서 얘기했던 서술절 제외한 나머지는 어미 또는 조사라는 문법 형태소를 통해서 절이 형성된다 볼 수 있죠. 그 중에 인용절만 인용격 조사. 우리가 직접 인용격 조사와 간접 인용격 조사 말한 적이 있죠. 직접 인용격 조사 뭐가 있다? 라고. 간접 인용격 조사는 고 있죠. 이것들이 인용절. 자, 한번 볼까? 철수가 선생님 어디 가세요? 라고 물었다. 나옵니까? 직접 인용일 때는 라고가 많이 사용되고 거기에 큰 따옴표가 사용되죠. 생각나냐? 자, 이것도 역시 무슨 절? 인용절. 그 밑에 간접 인용 봅시다. 형은 철수가 학교에 간다고 말했다. 고 있죠. 이런 식으로 간접 인용은 큰 따옴표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따라서 인용절 역시 문장 내에서 주어 플러스 서술어가 두 번 된다는 점에서, 두 번 이상 된다는 점에서 결국 겹문장에 속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얘기했던 겹문장 중 첫 번째 아는 문장. 아는 문장 속에 일정 성분으로서 안겨 있는 문장을 뭐라고 한다? 시작. 안긴 문장. 안긴 문장을 안고 있는 전체 문장을 아는 문장. 그래서 이 아는 문장은 주어 플러스 서술어가 두 번 이상 된다는 점에서 무슨 문장? 겹문장에 속한다. 그럴 수 있습니다. 자, 131페이지에 이어진 문장이 있습니다. 자, 이어진 문장에는 대동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있고 그다음 뭐가 있다지? 종속조로 이어진 문장이 있다. 대동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말 그대로 A라는 문장, 즉 선행 문장과 후행 문장이 대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뭘 바꿀 수 있다요? 순서를 바꿀 수 있어. 그래서 앞뒤 문장, 선행 문장, 후행 문장의 위치를 바꿔도 성립되는 것이 대동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대동적으로 이어진 문장인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인지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면 뭐 하면 되겠어? 선행 문장과 후행 문장의 순서를 바꿔도 말이 되면 대동적으로 이어진 문장이고 순서를 바꿨을 때 말이 안 되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하나 예를 볼까요? 자, 그때부터 보면 다음과 같이 있죠. 어제는 하늘도 맑았고 바람도 잠잠했었다. 있습니까? 이거 한번 순서 바꿔볼까? 어제는 바람도 잠잠했고 하늘도 맑았다. 됩니까? 되죠? 그러니까 이건 대동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이렇게 대동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그런 선행 문장과 후행 문장의 의미상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체 이런 관계, 나열, 대조, 선택 있죠? 이렇게 나열, 대조, 선택하는 의미적 관계를 갖고 있으면 대동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대동적으로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구별하는 방법 어떻게 된다고요? 선행 문장과 후행 문장의 위치를 바꿔본다. 위치를 바꿨을 때 말이 되면 대동적으로 이어진 문장이고 그렇지 않으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인데 대체로 대동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선행 문장과 후행 문장이 의미적으로 어떻게 연결됐다? 대체적으로 대조, 나열, 선택. 나열, 대조, 선택. 그래서 나대선. 시작. 나대선. 외우면 돼. 나대선. 나열, 대조, 선택으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생각해두면 쉽습니다. 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있습니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말 그대로 앞에 선행 문장이 후행 문장의 종속적인 관계로 이어진 문장을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얘기하는데 대체적으로 앞절과 뒷절의 순서를 바꾸면 말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의미가 달라지거나 문장이 성립되지 않을 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그 밑에 보니까 약속한 시간이 다 되어서 나는 있을 수가 없었다. 있죠? 이 문장의 선행 문장은 약속 시간이 다 됐다는 거고 후행 문장이 나는 더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한번 순서를 바꿔볼까요? 나는 더 있을 수 없어서 약속 시간이 되었다. 말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종속적으로 이어졌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에 주로 선행 문장과 후행 문장의 대체적으로 그 관계라고 할까요? 의미적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대체적으로 이원 양배 조의. 시작. 이원 양배 조의. 이유, 원인, 그렇죠? 그다음에 조건, 양보, 배경, 의도를 나타내면 대체적으로 종속적 이어 문장이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대동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아까 뭐라고 했죠? 나, 대, 선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이,
원, 양, 배, 조이. 이원 양배 조이. 그래서 나는 나열, 대는 대조, 선은 선택, 이는 이유, 원은 원인, 양은 양보, 배는 배경, 조건, 의도. 됐나요? 이런 식으로 때. 일단 우리 정수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따라서 우리가 앞자만 따서 외운다면 어떻게 외운다? 나대선 이원 양배 조이. 시작. 나대선 이원 양배 조이. 할 수 있죠? 그래서 주로 나대선의 그런 의미적 관계를 갖고 있으면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고, 이원 양배 조이. 이유를 나타내거나 원인을 나타내거나 양보를 나타내거나 배경을 나타내거나 조건을 나타내거나 의도를 나타내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됐습니까? 확인해두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어진 문장,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있고 그다음 뭐가 있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까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뭐 가끔 뭐가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복합되는 형태가 나올 수 있지만 어려운 문제지만 교재 132페이지 봐봐. 132페이지 보면 철수는 집에 가서 청소를 했고 영희는 학교에 남아서 공부를 했다 했지? 이와 같이 정속적으로 이어진 문장과 대동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복합된 경우가 있어요. 따라서 앞에도 역시 정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청소를 했어. 어디 가서? 집에 가서. 일종의 조건이 되는 거죠. 청소는 근데 어디서 조건한 거야? 집에 가서 조건했잖아. 그러니까 정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뒤도 마찬가지. 공부를 했지. 어디서 남아서? 학교에 남아서. 정속적으로 이어졌지. 정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대등하게 연결됐지. 그래서 전체는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지만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속에 있어서 선행 문장과 후행 문장이 각각 종속적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알겠어요? 그런 것들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해됐죠? 그 정도만 좀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옛날에 좀 어려운 문제가 좀 나왔는데 일단 그 밑에 참고난 혼문장과 겹문장의 판별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이 혼문장이냐 어떤 것이 겹문장이냐 할 때 일단 주어가 몇 개인가, 주어가 몇 개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자칫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 왜 그러냐면 두 개의 주어를 원하는 서술가 있지. 근데 이런 경우죠. 영희와 순이는 자매간이다 있잖아. 자매간이라는 명사구문. 그럴 때 자매간은 뭐야? 적어도 둘 이상이 필요하지. 그러므로 앞에 영희와 순이는 뭐다? 하나의 주어지 두 개의 주어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주어의 개수만을 가지고 또 혼문장과 겹문장을 따질 수는 없지. 물론 주어가 두 개면 겹문장일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떤 것이 가장 좀 완전한 방법 가운데 하나냐면 그 밑에 서술어의 개수를 파악하는 거예요. 뭐의 개수? 서술어. 적어도 서술어가 두 개 이상이면 겹문장일 가능성이 상당히 짙다는 겁니다. 서술어 몇 개일 때? 두 개 이상일 때. 알겠죠? 그럴 때는 겹문장일 가능성이 적다. 근데 밑에 보면 채연이와 효연이는 약속했다 있지? 약속했다는 뭡니까? 서술어 하는 것 같지만 채연이는 약속했다, 효연이는 약속했다. 각각의 약속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적어도 이때 약속하다는 두 개의 주어를 원하죠. 그러니까 이때는 무슨 문장이 나왔지? 홈 문장이다 라고 할 수 있지. 그러나 가장 세 번째 봐봐. 그 서술어가 몇 개냐에 따라서 꽃이 아름답게 피었다 있어 없어요? 있지. 물론 아름답게가 부사어지만은 여기서는 꽃이 아름답다, 꽃이 피었다 두 문장으로 나눌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서술어가 적어도 두 개 이상이 될 수 있으니까 무슨 문장? 겹문장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원칙적으로 얘기한다면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부사절을 안고 있는 문장이에요. 뭐라고 안고 있는 문장? 부사절을 안고 있는 문장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꽃은 아름답게 피었다. 알겠지? 그래서 부사절을 안고 있는 문장이 될 수 있겠고,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자, 지금까지 뭐에 대해서 배워서 같이 절에 대해서 배웠는데 요거 하나 심화적인 내용 하나만 더 할게요. 이게 시험에 나왔는데 문장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혼문장과 겹문장, 겹문장 가운데 이어진 문장에 결국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대동적으로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그래서 이 겹문장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다시 말해서 아는 문장과 이어진 문장이 같이 들어있는 것이 있어요. 요게 한번 시험에 나왔다가 많은 학생들에게 어려움을 줬죠. 자, 여기서 하나만 좀 어렵지만 그래도 알고 가는 게 좋겠다. 우리가 환기한다는 차원에서 시험 문제는 결코 쉽지는 않다. 그러나 쉽게 나올 때도 있다. 다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푸는 것이 쉬운 것이고 풀지 못한다면 어렵게 여겨질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요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 용비어천가. 용비어천가에서 이 대목이 나온 적이 있어. 용비어천가에서 가장 유명한 부분은 몇 장이지? 2장. 불이 깊은 남간 바람에 안임일세 고토코 여름 하나니. 들어본 적 있어 없어요? 불이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 밀새. 곧 좋고 여름 하나니. 곧 좋고 여름 하나니. 이 문장이 있어요. 용변차가 제 2장을 보면 나와요. 에? 어때요? 뭐 자체부터가 어려운데 이것이 혼문장인지 견문장인지, 견문장이라면 아는 문장인지 이어진 문장인지 구별하는 문장이 쉬운 건 아니지. 현대역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 때문에 아니 흔들릴세. 꽃이 좋고 여름이 많이 연다라고 되어 있어요. 알겠어요? 이런 문장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다 하면 하나의 선행 문장이죠. 선행 문장. 이것이 후행 문장이 될 수 있죠. 꽃 좋고 여름 하나니. 알겠지? 꽃이 좋고 여름이 된다. 전체 주어는 이렇게 되겠죠. 전체 주어는 요게 전체 주어가 될 수 있겠구나. 뿌리 깊은 나무는. 자,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밀새. 곧 좋고 여름 하나니. 됐습니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바람에 안이 흔들리기 때문에 뭐가 좋다? 꽃이 좋고 열매가 많이 연다고 할 수 있어. 이때 꽃이 좋고 열매. 이 여름은 계절 썸머가 아니라 열매라는 뜻이야. 열매가 많이 연다. 따라서 이 둘 관계는 무슨 관계다?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유가 되죠. 꽃이 좋고 열매가 많이 연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두 관계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종이문.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됐나요? 됐죠? 그 다음에 이 뿌리 깊은, 이게 전체 주어죠. 뿌리가 깊은 나무는 어떤 나무? 뿌리가 깊은 나무지. 그래서 이 앞에 부분이 뭘 꾸민다 나왔지? 뒤에 남간은 오늘날 현대어로 나무는 뜻이에요. 나무는. 그러면 뿌리가 깊은 나무지. 그러면 이때의 뿌리가 깊다 주어 플러스 돼야 안 돼. 되면서 문장 내에서 관형을 하기 때문에 이때 뿌리 깊은 관형절이 되는 거야. 무슨 절? 관형절. 따라서 관형절을 안고 있는 문장이 되는 거지. 관형절을 안고 있는 문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체를 본다면 이렇게 되겠지.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밀새. 뿌리가 깊은 나무는 꽃 좋고 열매다. 동일한 주어이기 때문에 주어가 하나 생략됐다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같이 보면. 그래서 이 앞문장과 뒷문장의 관계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고, 선행 문장 속에는 이와 같은 관형절을 안고 있다. 뭘 안고 있다? 관형절을 안고 있다. 자, 또한 뿌리 깊은 나무는 뭐에 닿지? 바람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꽃이 좋고 열매가 많이 열지. 그렇다면 후행 문장은 어떻게 되어 있어? 이때 꽃이 좋고 열매가 많이 한다. 꽃이 좋다, 열매가 많이 한다. 둘 관계는 대등적으로 이어졌지. 대이문. 시작. 대이문. 좀 어렵죠, 여러분들? 이것이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 용변차가 제2장. 용변차 2장을 분석하면 이렇게 되겠다. 뿌리가 깊은 나무가 할 때 관형절을 안고 있다는 점. 바람에 안이 흔들리기 때문에 꽃이 좋고 열매가 많이 연다는 것은 선행 문장과 후행 문장이 종속적으로 이어졌다는 점. 후행 문장은 꽃이 좋다, 열매가 많이 연다 해서 대등적으로 이어졌다는 점.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장의 짜임을 분석하는 유형의 문장도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일종의 복합 문장. 알겠어요? 아는 문장과 이어진 문장의 형태가 같이 섞여 있는 문장, 복합 문장. 그리고 복합 문장을 분석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워봤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 시간에 뭘 배웠어요? 다 같이? 문장의 짜임에 대해서 한다. 문장의 짜임은 혼문장이고 뭐가 있다 같이? 견문장이 있다. 혼문장은 주어 플러스 서술어 한 번 되는 거. 견문장은 주어 플러스 서술어가 2번 이상 되는 거. 따라서 견문장에는 뭐가 있다는 점? 아는 문장이 있고 이어진 문장이 있다. 아는 문장이라는 것은 문장 속에 또 다른 문장을 안고 있는 문장을 아는 문장이라고 했죠. 이어진 문장은 대체적으로 대등적으로 이어졌냐? 종속적으로 이어졌느냐. 따라서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구별하는 방법은 선행 문장과 후행 문장의 위치를 바꿔서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특히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대체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위치를 바꿨을 때 의미가 달라지거나 아니면 문장으로서 성립할 수 없을 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했다. 됐습니까? 그런 점에서 결국 문장의 짜임, 혼문장과 견문장을 구분하는 문제도 역시 시험에 출제될 수 있겠다.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교재 131페이지. 131페이지 옆에 날개단 문제 잠깐 볼까? 날개단 문제 보니까 다음 예문 중 문장 구조가 다른 하나는 뭐냐 나왔죠? 그랬을 때 보면
철수는 그 예쁜 소녀가 자꾸 생각났다 할 때 예쁜의 밑줄자. 자, 서술어가 몇 개입니까? 일단 예쁜 하나, 생각났다 하나, 두 개 있죠. 그런데 이 예쁜의 주체는 누구죠? 소녀죠. 소녀가 예쁜 거죠. 따라서 주어가 생략된 채 형성된 절. 자, 우리가 아까 특정 성분이 생략된 채 형성된 절을 뭐라고 했지? 관계 관형절. 생각나? 자, 그러므로 첫 번째 1번은 관계 관형절. 관형절을 안고 있는 문장이 된다. 두 번째 봅시다. 농부들은 비가 오게 밑줄 짝. 들었죠? 기 들어가 있지? 비가 오다. 그러니까 명사절을 안고 있는 문장. 네 번째 볼까? 우리는 지금이 중요한 때임 나왔죠? 지금이 중요한 때이다. 때임. 명사형 어미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명사절. 다섯 번째, 철수는 김 선생이 돌아가셨다. 간접 인용격 조사. 들어가 있지? 인용절. 그러니까 1번, 2번, 4번, 5번은 각각 절을 안고 있는 문장이죠. 그런데 3번만 봄이 되니까 온 강산에 꽃이 가득 피었다. 일단 서술어가 두 개 있지. 피었다와 되다. 그런데 결국 뒤에 온 강산에 꽃이 가득 핀 것은 뭐가 되기 때문에 봄이 되니까 일종의 앞에가 배경이 되는 거죠. 배경이나 조건이 되잖아. 그러므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그러므로 세 번째는 이어진 문장이고 나머지는 아는 문장이기 때문에 결국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아는 문장과 이어진 문장을 구분할 줄 아는가에 대한 문제. 하나만 더 해볼까? 밑에 하단. 문장에서 다음에서 문장 구성이 달하는 우리는 그가 성실한 사람임을 안다. 뭐예요? 무슨 절? 명사절이지. 미음 들어가 있죠? 두 번째, 그 여자의 치마는 길이가 짧다. 자, 그 여자의 치마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지. 주어는 치마, 길이가 짧다. 서술부가 주어 플러스 서술 되지. 이럴 때를 무슨 절? 서술절이라고 했지. 생각나? 자, 세 번째, 봄이 오니 꽃이 핀다. 이건 이어졌죠? 피다와 그다음에 오다가 이어져 있죠?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지. 자, 네 번째입니다. 나는 집에 가기가 싫다. 나는 집에 가기가 싫다. 있어 없어요? 있죠? 나는 집에 가기가 싫다. 싫다. 뭐가 싫어? 집에 가기가.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이 경우는 뭐다? 나는 집에 가기. 주어 플러스 되죠? 기가 들어가다. 명사절을 안고 있는 문장. 됐나요? 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 문제의 답은 몇 번이다? 시작? 3번만 이어진 문장이고 나머지는 다 절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아는 문장임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문제의 답은 몇 번? 3번.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제 계속해서 뭘 해야냐면 132페이지 문법의 여러 표현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알겠죠? 쉬었다 합시다.